여러분, 되게 어린 나이에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한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요, 2007년 한 편의 영화 출연 제의를 받게 됐어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거죠. 그런데 2007년 한 편의 영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제안을 했던 이 감독, 영화 감독은요, 주인공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악당 역할을 이 배우가 맡아주길 바라면서 악당 역할을 제안했어요. 이 배우한테. 당시에 이 배우는요, 이 역할을 딱 받고 굉장히 딱 호감을 가지고 매료가 됐다고 해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끌어내는 악랄한 이 악당 역할. 선한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악을 끌어내는 그런 악당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시나리오를 받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다고 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바로 오케이,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남자분한테는 와이프분이 계셨어요. 당시 이 남자의 아내분은 미셸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도 배우예요. 이분은요, 당시 남편이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오케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이프는 바로 반대를 했어요, 남편한테. 아,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 이거 하지 마. 나 이거 역할 마음에 안 들어. 여보, 이거 하지 마. 근데 이게 그냥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아내분이 엄청 심하게 반대를 했대요. 아, 이거 하지 말라고. 나 이거 싫다니까. 역할 하지 말라고. 되게 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이 와이프분이 이렇게 반대를 한 이유가요, 2005년도에 이 남성분이 브로큰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남편분이 이 영화에 출연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이 영화의 내용이요, 약간 대자연 속에서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되는 두 남자의 이야기예요. 약간 동성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남자 배우는요, 이 영화 안에서 고독하고 우울한 주인공 역할을 연기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캐릭터에 너무 집중하고 몰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영화 촬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암울하고 우울했던 그 캐릭터에서 못 나왔었대요. 캐릭터 안에 갇혀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울해하고 계속 암울해하고, 그 국중 상황의 배우처럼 영화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울해하고 암울해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남성분이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영화에 출연을 했었던 이 미셸이라는 이 여자가 이때 당시에 옆에서 이 남자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랬었다고 해요. 브로큰백 마운틴이라는 영화를 찍고 우울해하고 있는 남자를 당시에 이 미셸이라는 여자가 보듬어줬고, 그러면서 서로 정이 쌓이게 되면서 우울함도 극복이 되고 영화 캐릭터에서 점점 나오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은 동시에 결혼까지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느낀 거예요. 아, 이 남자 작품, 영화 하나를 찍게 되거나 어느 한 배역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매우 오랫동안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성격이구나. 어느 한 작품에 이제 맡은 그 배역을 이제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남자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는. 그렇다 보니까 2007년에 영화 제안을 받고 이 남자가 아, 나 이 역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극구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 역할 때문에 또 힘들어할 게 보이니까. 브로큰백 마운틴 그 찍었던 것처럼 똑같이 또 그 역할에 못 헤어 나오고 또 힘들어할 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역할을 맡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 남자가 이 역할을 맡자마자 바로 처음에 한 일은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리고 바로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 배우는요,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6주 동안 집에 자기 방에 문을 잠가 놓고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안 나와요. 시나리오를 딱 받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6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계속 분석하고, 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톤, 목소리 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이 배우는요, 조금 더 악당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악당의 입장에서 일기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옆에가 그 일기장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악당이라면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기까지 쓴 거예요. 시나리오 분석을 하면서 6주 동안. 그러니까 몰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 배역의 악당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더 그 역할에 몰입해 갈수록 와이프는 미치는 거예요. 남편이 6주 동안 집에 방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와이프는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영화 끝나면 분명히 그 배역에서 못 태어나와서 힘들어할 텐데.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죠. 실제로 본 촬영이 시작되면서 더 완벽한 악당이 되기 위해서 더 몰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촬영장에서 잔인한 부분을 연기를 해요, 이 배우가.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감독이 컷사인을 내립니다. 그러면 컷사인 오케이 하고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대요. 다 조용하고 굉장히 싸했대. 왜냐면 보는 사람도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어떻게 저 정도로 몰입을 하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연기한다. 완전 악당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분위기가 싸해질 정도로. 점점 촬영이 후반부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배우는 더 몰입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초반보다 말로 갈수록, 촬영의 말로 진행이 될수록 몰입도는 점점점 짙어지게 돼요, 이 배우가.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역할에서 못 빠져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다들 화장실도 다녀오고 합니다. 이 남자 배우도 화장실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화장실에 걸어가다가 다른 촬영 스택과 어깨를 탁 부딪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 배우가요, 아씨 이러면서 악당 성격과 비슷하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대방이 촬영 스텝도 너무 놀래고 그렇게 행동을 한 본인도 놀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렇게 난폭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 상태가 왜 이러지?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꺼진 상황에서도 이 캐릭터를 분리를 해내지를 못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혼자서 왜 이러지?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심리적으로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배우가. 심지어 하루 촬영이 끝나요. 그리고 이 배우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잠을 청해요. 그럼 꿈에서도 항상 이 악당이 나왔대요.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악당이 매일 밤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촬영을 하고 카메라가 꺼진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 악당의 모습이 표출이 돼가고 있고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악당의 모습이. 그걸 옆에서 보는 와이프는 또 미치는 거예요. 남편이 딱 이상한 게 보이잖아. 점점 촬영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와이프 미셸은요,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돼?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못하겠다고 하고 촬영 접으면 안 돼? 나 이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촬영하는 거 싫다니까? 그냥 촬영 못하겠다고 접어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게 이 헐리우드 영화 촬영이라는 게 뭐 10만원 주고 찍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갑자기 촬영을 접는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이미 촬영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촬영은 계속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자 배우는 심리적으로 계속 촬영이 아닐 때도 일상생활일 때도 몰입을 하고 계속 그 악당 생각만 나고 힘들어져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 버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그걸로 버티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본인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그 악당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이거를 매일같이 복용을 하면서 이걸로 버티면서 촬영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부부 사이는 안 좋아졌어요. 당연히 이 영화의 촬영이 끝난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과 동시에 이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남자 배우가 이렇게까지 해서 찍은 영화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찍은 영화는 바로 옆에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 이때까지 해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커 역의 히스레저의 이야기예요. 히스레저가 이 배역을 맡고 이 촬영을 하기까지 어떤 상황에서 촬영을 한 거였는지. 당시 이 영화 다크나이트는 한국 돈으로 1조 600억 원의 개봉 수입을 올렸습니다. 1조 600억 원. 이 다크나이트 영화 속에서 조커라는 역을 맡은 이 조커 역할, 이 조커 역은 되게 침착하면서도 교활한 말투, 그리고 냉혈한 표정들까지 해가지고 이 히스레저가 너무 잘 표현하고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까지 나온 배트맨 시리즈 중에 조커들 중에서 제일 최고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조커들 중에 제일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 이전 배트맨 시리즈에서 조커 역을 맡았었던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분들 중에 잭 니콜슨. 옆에가 당대 조커 역을 맡았던 배우들의 사진이에요.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는 이분입니다. 두 번째 분이에요. 지금 이분입니다. 이분이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예요. 실제로 이분이요, 히스레저가 한 조커 역은 정말 역대 최고의 조커라고 극찬까지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배트맨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던 게 조커였습니다.
배트맨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던 조커 역의 히스레저 본인은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더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개봉하고 조커가 더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성공한 거예요. 성공적인 연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히려 본인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촬영하면서, 촬영하기 전부터 몰입이 돼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몰입이 돼버린 상태였던 거죠.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히스레저와 조커를.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망령만 남아서 화장실을 가도 조커가 보이고 내 얼굴이 조커와 겹쳐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꿈꾸면 조커 꿈만 꾸고 네가 나야.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조커가 겹쳐 보이면서 네가 나야 라는 이런 환청이 들리고, 신경안정제라든지 수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촬영 중후반부부터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버텼어요. 촬영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 그렇다 보니까 후에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이미 그 전부터 너무 많이 복용을 해놓은 터라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조커는 보이고 24시간 조커가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격 자체도 컨트롤이 되지 않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방법이 없다. 조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다. 여기서 해나올 방법이. 뭘 해도 자꾸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보이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히스레저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신 거죠. 2009년에는 미국 최고의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상식 전에 안타깝게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됐죠. 캐릭터에 대한 완벽한 몰입으로 캐릭터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했던 배우예요. 히스레저. 아직도 배트맨 시리즈 하면은 조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또 역대 조커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조커 중에 한 명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조커 연기를. 엄청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인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투, 톤, 표정,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거 하며 그런 캐릭터 전체적인 거를 다 본인이 만든 거래요. 그냥 이게 시나리오 대본들은요, 그냥 글만 있단 말이에요. 그 캐릭터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한 그냥 글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독이 조금 더 넣는 그런, 감독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캐릭터 요구사항 뭐 이런 것만 있고요. 그냥 보통적으로 캐릭터의 세세한 그런 혀 낼름거림이나 뭐 표정들이나 말투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시나리오를 6주 넘게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 조커에 대한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거는 히스레저인 거예요. 영화에 보시면 이 조커가 계속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거려요. 또 본인이 만든 건 거예요. 조금 더 악렬하게 보이려고. 말투, 표정, 톤. 대단한 거죠. 하나의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배트맨 조커 역의 히스레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캐릭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영화 하나를 찍어서 들어갈 때 그 대본에 대해서 캐릭터 분석을 해서 이 캐릭터 하나에 여러 가지 느낌의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캐릭터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히스레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캐릭터인 거지. 조커. 대단한 것 같아. 좀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좀 안타깝게 가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 이 조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